지읒되는 수가 있어. 자, 다음 볼게요. 원순열을, 자, 지금 우리가 한 게 원순열이죠. 쌤, 근데 원순열이 이런 것만 있느냐 지금. 아이고, 이걸 지워버렸네. 얘기하면서. 잠깐만, 아까 했던 거 잠깐만 다시 표시하면, 자, 이렇게 4명이 있을 때 아까 뭐였어요? 4팩을 4로 나눠서 얘가 3팩토리라고 했는데, 선생님, 저 원타겟 테이블인데요. 선생님, 저희 집은요, 이런 테이블이에요. 직사각형이고요. 저희 집은 조금 예술가 집안입니다. 삼각 테이블에서 밥을 먹어요. 선생님, 저희는요, 원래는 원탁이었는데요. 아, 이게 여기까지 잘리지. 이씨, 똥꼬리 새끼. 자, 저는 상하 테이블이고. 선생님, 저희는요, 원래는 원탁이었는데요. 어저께 밤에 엄마 아빠가 좀 막 싸우셔가지고 아버지가 열받아가지고요. 도끼로 와다우! 쪼개가지고요. 반원탁 테이블이 됐어요. 라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여기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하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라고 할게요. 자, 6명이 이런 테이블에, 6명이 이런 테이블에, 6명이 이런 테이블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쌤, 얘는 지금 원순열이니까 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 아니에요. 자, 이제 아까 쌤이 얘기했던 끝까지 정확히 들어야 이 원리를 정확히 안다라고 했는데, 이 원순열이다 라고 하는 거의 개념이 자체가 뭐냐면, 이거 원순의 개념 자체가 뭐냐면 이겁니다. 회전 했을 때 같은 모양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원순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전했을 때. 그러니까 회전이 원만 회전한 게 아니란 말이야. 자, 선생님이 지금 말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 이렇게 직사각형 테이블에 6명이 둘러앉을 때 1, 2, 3, 4, 5, 6이라고 해서 흰색으로 적은 것처럼 배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야, 한 가지 당겨봐. 아까 한 가지 당기는 것처럼 한 가지 당겨봐 해서 1, 2, 3, 4, 5, 6 이렇게 배열됐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흰색으로 배열돼서 앉은 거와 지금 노란색으로 배열돼 앉은 것이 같은 모양입니까? 다른 모양입니까? 다른 모양이죠. 이쪽에 2명, 이쪽에 1명, 2명 똑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했어, 아까. 그죠? 아까 여기가 착 옮겼을 때 A 왼쪽에 B가 있고 오른쪽에 D가 있으면 같은 모양. 그럼 얘도 뭡니까? 1 왼쪽에 2가 앉아 있어야 돼. 근데 뭡니까? 1 왼쪽에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다른 모양이에요. 그러면 야, 다시 한번 움직여봐. 1, 2, 3, 4, 5, 6. 지금 같은 모양이 다른 모양이야? 아직도 다른 모양이죠. 1은 이제 혼자 앉아 있습니다. 외롭게. 자, 한 번 더 돌려. 1, 2, 3, 4, 5, 6 이렇게 됐어요. 자, 마지막에 자주세로 적은 건 이제 같은 모양이야, 다른 모양. 처음에 앉은 거와 흰색과 같은 모양 됐죠. 뭐냐면 1 왼쪽에 2가 앉아 있어야 되는데 얘도 뭡니까? 1 왼쪽에 2가 앉아 있죠. 그죠? 그러면 잘 봐봐. 뭘 말하는 거냐면 첫 번째 1에 여기 앉아 있을 때 한 칸씩 움직여서 같은 모양이 나오는 게 몇 번 이동했을 때 같은 모양이 나왔다는 소리야? 얘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동했을 때 같은 모양이 나왔죠. 자, 그럼 이 뜻을 잘 봐봐. 3번 이동했을 때 같은 모양이 나왔다는 소리는 다르게 얘기하면 3개의 다른 모양이 있다는 소리죠. 1이 여기 앉아 있는 경우, 1이 여기 앉아 있는 경우, 1이 여기 앉아 있는 경우 이렇게 3가지가 있는 거잖아. 맞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잘 봐. 얘 같은 케이스는 첫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 원탁에 둘러앉는 케이스. 6 마이너스 1 팩토리얼. 그리고 곱하기. 이렇게 배열되는 경우의 수가 다른 모양이 몇 개 있다고요? 3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뭘 정리하느냐? 여기까지 와야 얘가 완성되는 겁니다. 원순열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굳이 했어 공식처럼 혹은 식을 만들어서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n 마이너스 1 팩토리얼 곱하기 m 이 뜻인데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n명이 원탁에 둘러있는 경우의 수 맞아요. n 마이너스 팩토리얼. 그리고 뒤에 있는 m이 바로 뭘 말하는 거냐면 회전했을 때 같은 모양이라고 했을까? 이게 바로 뭐냐면 회전수를 말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른 모양이 몇 개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다가 얘까지도 반드시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그러면 잘 봐라. 아까 쌤이 다시 간다. A, B, C, D 이렇게 앉는 경우와 한 가지 움직여 A, B, C, D 이렇게 앉는 경우가 서로 같은 모양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를 원순열이 n-1 팩토리얼이요. 이렇게만 알면 진짜 대학 안정이라고요. 뭘 되는 겁니까? 얘도 이거죠. 4-1 팩토리얼 곱하기 얼마입니까? 1이죠. 한 칸 이동했는데 같은 모양이었잖아. 그냥 바로 같은 모양이잖아. 그래서 같은 모양 나올 때까지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3 곱한 거잖아. 그럼 여기서 한 번에도 끝난 거야. 그러니까 원래 뭐야? 곱하기 1이 뒤에 있어야 되는데 얘가 생각돼서 안 보이는 것 뿐이라고요. 무슨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해야 정확하게 하는 거야. 즉 뭐야? 원순열은 원순열. 즉 회전했을 때 동그라미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회전했을 때 같은 모양 나오는 것을 원순열이라고 하는 거야. 그건 당연히 n-1 팩토리얼. 근데 그 와중에 다른 형태가 몇 개 있을까요? 회전수까지 반드시 고려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이제 좀 잘 보일 거예요. 1, 2, 3, 4, 5, 6 이렇게 삼각 테이블에 앉아 있어요. 자, 삼각 테이블에 앉아 있을 때 우선 얘는 첫 번째 몇 팩토리얼? 6명이 어떻든 간에 원순열에 앉아 있는 케이스입니다. 얼마입니까? 5 팩토리얼이죠. 그죠? 자, 은서야 곱하기 얼마? 그렇죠. 1이 하나, 둘. 여기까지 가면 같은 모양 되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이 여기서 앉아있는 경우, 여기 앉아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이런 거. 다음에 잘 봐. 그럼 얘 같은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 2, 3, 4, 5. 그죠? 자, 얘도 우선 원탁에 둘러앉는다. 기대야. 몇 팩토리얼? 그렇지. 4 팩토리얼이야. 근데 잘 봐봐. 얘는, 자, 1이 몇 번 이동해? 1로 와. 그래도 다른 모양이죠. 1, 2, 3, 4 가는 게 다른 모양. 얘도 1로 와. 다른 모양? 여기 와도 다른 모양? 여기 와도 다른 모양이죠. 여기까지 와야 되죠. 다시 말해 뭐냐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야? 곱하기 5입니다. 그래야 같은 모양 나와요. 같은 모양 나올 때가 몇 번 하는지 계속 따져봐야 되는 거야. 그럼 결국에 얘는 어떤 것처럼 보이는 겁니까? 4팩 곱하기 5가 우리가 한 번 했으면 얼마죠? 5팩이죠. 다시 말하면 얘 뭐야? 1열로 5명이 그냥 1열로 줄 서라는 거와 똑같은 형태처럼 답만 맞는 거야. 근데 그 뜻은 아니라고요. 무슨 알겠습니까? 했는데 원탁처럼 안 닿는데 하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뿐이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원순열 곱하기 회전수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오케이? 성공하십시오. 자, 그럼 이거 볼게요. 몇 가지 셈의 유형을 좀 해볼게요. 원순열과 도형인데 뭐라냐면 예를 들어 첫 번째 이런 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자, 5가지 색으로 쟤를 칠하는 경우의 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항상 얘는 뭐냐면 이렇게 도형 같은 거 할 때는요. 첫 번째 기준, 그 다음에 원순열. 이 개념을 가는 겁니다.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를 색칠하고 뭐 대부분 다 색칠하는 건데 이렇게 색칠한다고 할게요. 색칠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디를 먼저 색칠하느냐, 즉 기준을 뭐로 삼냐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 여기서부터 색칠해도 돼요. 내가 여기부터 색칠해도 돼요. 근데 뭐냐면 그러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아까 잠깐 그 문제 기억나십니까? 아까 A, B, C, D라고 했을 때 내가 색칠했을 때, 그죠? A, B, C, D로 하면은 틀리는 건 아니지만, 잘못된 방법은 아니지만 틀리기 쉬운 형태로 풀이가 간단 말이야. NG, no good, 별로 안 좋다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맞고 경우의 수가 줄어드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돼요. 그게 수학은 쉽게 푸는 게 잘하는 거 했잖아요. 자, 당연히 어디를 기준 삼는 겁니까? 가운데를 기준 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잘 봐봐. 가운데 5가지 색 중에서 가운데를 먼저 칠해야 돼. 그러면 가운데 색칠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입니까? 5가지죠. 5개 중에 하나 칠하는 거니까. 그죠? 5가지 곱하기 나머지 4개의 색 갖고 뭐 하는 거야? 여기를 갖다가 칠하는 거죠. 그럼 4개의 색 갖고 얘를 갖다 칠하는 경우의 수가 바로 몇 가지야? 3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원순열이죠. 돌렸을 때 같은 모양 나오냐 이거죠. 4-1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기준 삼고 칠한다 이거예요. 이 뜻입니다. 오케이? 또는 자, 평면 도형 말고요. 입체 도형도 한번 해볼게요. 자, 사면체죠. 사면체. 자, 얘는 당연히 뭐 4가지 색입니다. 자, 4가지 색으로 칠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기준이 뭡니까? 밑면이죠. 밑면. 그죠? 바닥 먼저 칠해야 돼. 그럼 바닥에 먼저 하나 칠해야 돼. 몇 가지야? 4가지. 다음에 옆면 3개를 칠한다. 얼마입니까? 2팩토리얼. 그죠?
왜? 뺑글뺑글 돌리면 같은 모양이잖아. 그죠? 이겁니다. 정거지. 자, 다음에 여기 순열에서 MPR, M팩토리얼, M-팩토리얼 원순열까지 했고요. 이제 M파이R하고 M팩을 P팩, Q팩으로 나누는 거 저 두 가지 남았습니다. 자, 저기에서 네 번째 거 M파이R, 파이 똑같이 읽어요. 파이, M파이R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바로 중복 순열입니다. 자,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N파이R. 자, 결론 계산하는 거 이거예요. N의 R성 이렇게 되는데요. 얘 뜻은 뭐냐면 이겁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배열. 이거면 M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배열. 이거는 M파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N개 중에서 뭐해서 중복을 허락하여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택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서 얘를 갖다 우리가 문제 풀 때 M파이R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이겁니다. 세 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두 개를 뽑는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3의 2승 뭐 이렇게 되는데 잘 봐. 절대로 이걸 쓰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수능 볼 때까지 뭐 숙제라든지 이런 데서 파이가 들어간다.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왜? 잘 봐.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건 진짜 하지 마시고 보라는 것만 보고 하라고 했죠. 선생님한테 수업 듣고 여러분들이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학원을 다니는 데는 이런 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뭐냐면 이런 것은 헷갈릴 수가 없어요. 5P3, 3P5 이건 뭐 사이코 살인자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서로 다른 5명 중에서 3명을 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죠. 얘는 뭐냐면 서로 다른 3명 중에서 5명을 택하여 뭘 말하는 건 누굴 쪼갰다는 소리죠. 누굴 잘랐다는 소리, 반토막 토막살인했다는 소리입니다.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나중에 얘 중복조합도 그렇고요. 중복 순열도 그렇고요. 중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얘는 다 됩니다. 3파이 2도 되고요. 2파이 3도 되는 거예요. 뭐냐면 서로 다른 세 개 중에서 2개 택해서 하는데 중복하라고. 얘는 뭐냐면 2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사과, 배야. 사과란 종류가 있고 배란 종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사과, 배 해서 중복 허락해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하는 거 다 얘도 되고 얘도 돼요. 그럼 얘는 뭐냐면 얘는 3의 2승 9고요. 얘는 2의 3승 8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1마 차이 나도 수학에서 당연히 틀린 거니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잘 봐.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 다 중복 순열 이렇게 합니다. 나도 선생님도 학생 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난 진짜 너무 나중에 진짜 복잡하고 헷갈린단 말이야. 뭐 한다? 중복 순열은 무조건 이렇게 합니다. 상식적으로 갑니다. 자, 중복 순열에 관련된 문제 유형이 꽤 많이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게 우체통에 관련된 문제가 있고요. 함수 문제가 있고요. 시간표 문제가 있고요. 모스 부호 문제가 있고요. 등등등 해서 중복 순열에 여러분들이 이제 맞닥뜨릴 우리 교재도 있고 시험장 가서 맞닥뜨릴 것들이 몇 가지 한 5-6가지 정도가 있는데 잘 봐라. 선생님 그 중에서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우체통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거예요. 자, 자,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 5번에 편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A, B, C 하는 우체통이 있어요. 자, 선생님이 두 가지의 얘기를 하면서 식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편지하고 우체통인데 얘네가 배열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냐라고 하는 건데 봐라. 1번 편지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죠? 3가지죠. 그죠? 3가지. 2번 편지도 갈 수 있는 몇 가지야? 3가지.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죠. 동시에 혹은 차례차례 가니까 곱하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죠? 3의 4승이죠. 다시 우체통을 기준 삼아서 해볼게요. 우체통 A가 담을 수 있는 거 몇 가지죠? 5가지죠. 우체통 B도 담을 수 있는 것도요? 5가지고요. 우체통 C도 담을 수 있는 게 5가지고요. 그죠? 그럼 얘는
이거 뭐 3의 4승이 뭐야? 뭔짓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5의 3승. 자, 이걸 만약에 굳이 해서 절대 정수하지 말라는 저 파이라고 하는 기호를 쓰게 되면 이게 바로 뭐냐면 3파이 5고요. 이게 바로 뭐 됩니까? 5파이 3입니다. 은서야, 위에 게 맞아? 아래 게 맞아? 편지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우체통이 담을 수 있는 경우의 수. 어쨌든 헷갈리잖아, 그지? 어쨌든 뭐 답이 뭐야, 그지? 기대는 혹시 뭐가 맞을까? 응? 문제가 뭐냐고?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맞냐고? 그러니까 헷갈리죠? 진짜 헷갈립니다, 그죠? 그래서 잘 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인데 중복 허락한다는데 이게 왜 헷갈리냐면 봐봐. 편지지도 다 서로 다른이죠? 우체통도 서로 다른이라고요. 그럼 잘 봐봐. 내가 지금 선생님 지금 한 게 뭐냐면, 자, 위에 거 같은 케이스는 이렇게 가는 거야. 아래 거 같은 케이스는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요즘에 좀 손편지 안 쓰는데 요즘엔 다 메일인데요. 요즘 카톡인데요. 뭐 그러면 진짜 할 말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봐. 우리가 편지를 써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편지를 들고 우체통한테 가잖아. 그죠? 띵동 누구세요? 그 문 딱 여니까 빨간 우체통이 집 앞에 와 있어요. 이렇게 편지 주세요. 이렇게 우체통이 와? 우체통이 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상식적으로 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상식적으로 편지지가 우체통에 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해석합니다. 잘 봐. 편지가 우체통 1번 편지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3개 중에 하나야. 3. 2번 갈 수 있는 3개 중에 하나야. 3. 자, 그리고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원을 지나가고 학년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거 어려운 것도 배우지만 전에 배운 것이 내가 지금 오늘 배운 거,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배운 것이 내가 오늘 배운 걸로 인해서 한 달 전에 배운 것이 더 확실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333, 55 하라고 하는 것이 조합을 배우고 나면 3실 해서 더 정확하게 또 한 번 더 다지기가 돼요. 우선은 선생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밖에 말 못하는데 나중에 조합을 배우고 나면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얘가 여기로 가는 거 3개 중에 한 가지, 그 3가지. 얘도 3개 중에 한 가지, 3가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중복이라는 건 뭐냐면 1번 편지가 비우체통을 선택했을 때 2번 편지도 비우체통을 선택해도 된다는 소리라고요. 만약에 이게 중복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이거 큰일 나는 거야. 뭐냐면 1번이 B, 2번은 B 빼고 A, 3번은 그 남은 게 C네. 그럼 4번, 5번은요? 그냥 손수 배달하는 거야. 뭐야? 우체통에 갈 데가 없어.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죠? 그런데 얘 같은 케이스, 잘 봐봐. 그러면 얘 같은 케이스. 자, 우체통이 띵동, 자, 편지 주세요. 이건 선생님 웃자고 한 얘기고, 자, 더 수학적으로 봐봐봐. 자, A 우체통이 5가지라는 건 뭐냐면, 5개 편지 중에 하나 담을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 여기까지는 돼요. 근데 B 우체통이 또 5가지라는 건 뭐냐면, A 우체통이 예를 들어서 3번 편지를 담았어. 근데 B 우체통도 뭐야? 또 5가지라는 것은 또 3번 편지도 담을 수 있다는 소리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5가지잖아. 그럼 뭐야? A 우체통이 3번 편지지에 홀수 페이지 배달하고 B 우체통이 3번 편지지에 짝수 페이지 배달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렇다 친다면 만약 선생님 알았어요. 그럼 그거 안 되면 A가 배달할 수 있는 거 5가지고요. B가 배달할 수 있는 거 얘 하나 뺐으니까 4가지고요. C가 할 수 있는 것은요 3가지고요. 그 나머지 2개는 또 누가 배달하니?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항상 식을, 그러면 얘 뭐냐?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5개 고른다.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3개 고른다. 다 말 된다니까? 얼핏 다 보면? 그래서 절대로 내가 지금 하는 거야. 진짜로. 선생님 이런 거 할 때 좀 강력하게 얘기해. 이것은 죽여버릴 거야. 왜냐면 진짜 틀려서 그래. 대학 못 가. 절대 쓰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주위에서 친구들이 막 이거 갖고 열심히 풀면 야, 너 잘한다 이러면서 격려해주고 그냥 넘어가세요. 계속 그냥 이렇게 풀게끔. 이러면 진짜 안 돼요. 뭐 한다? 상식적으로 가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오케이? 우선 여기까지 필기 좀 해놓고요. 자, 중복 수준에서 2가지만 더 할게요. 모스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 해군에서 처음에 이렇게 발명한 건데 이거죠. 띡띡띡띡띡 영화 보면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게 뭐냐면 점, 찍 요 2가지만 갖고 문장을 다 만드는 겁니다. 점 띠띠띠띠 살려주세요. 점 띠띠띠띠 점 여기 어디입니다 라고 해서 암호화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말하는 거냐면 이겁니다. 모수부호를 사용해서 모수부호를 3번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내가 이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종류가 몇 가지냐라는 겁니다. 그죠? 당연히 뭐 하는 겁니까? 중복. 다시 말하면 뭐냐면 점점점 해도 되고요. 점 찍찍 뭐 이렇게 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 상식적으로 가자. 이거 진짜 식 세우려고 하는 순간 진짜 지읒되는 겁니다. 2파이 3 2파이 뭐 이렇게 파이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에 항상 주머니에 도끼 갖고 있다가 딱 대가리 찍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진짜 너 이 새끼 나 대학 못 가게 하려고 막 생각을 해. 자, 뭐야? 여기 들어가서 몇 가지입니까? 점이나 찍. 그죠? 2가지. 얘도 몇 가지요? 2가지. 얘도 몇 가지야? 2가지. 그냥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얘도 서로 다른이죠. 들어가는 공간도 다 서로 다릅니다. 헷갈려요. 2파이 3, 3파이 무조건 헷갈립니다. 다음에 함수. 봐봐. 얘도 어떻게 문제 푸는지 셈이.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정의역 a, b, c, d, e, f, g, h.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x에서 y로 가는, 자, 얘는 뭐냐면 함수의 개수입니다. 과연 여기서 만들어지는 함수의 개수가 몇 개냐? 나중에 조합까지 다 끝나고 나면 쌤이 여기다가 2-3개 더 할 거예요. 함수의 개수, 1:1 대응, 1:1 함수, 그 다음에 또 어떤 조건, 뭐 이렇게 해서 더 할 건데, 이 뒤에 것도 많이 나오는데, 얘도 많이 나와요. 자, 봐봐. 무조건 상식적으로 가라. 얘가 3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 5개, 3회 5승, 5회 3승,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자, 상식적으로 갑니다. 함수다라고 하는 건 누가 누구한테서 정의역이 공역에다 화살을 쏘는 겁니다. 그죠? 기대야. A가 쏠 수 있는 거 몇 가지? 그래, 5가지. 은사야, B가 쏠 수 있는 거 몇 가지? 5가지. 정수야, 5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동시에 차례차례 쏘니까 바로 뭐 되는 겁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5 해서 뭐 되는 거야? 5의 3승. 이렇게 문제 푸시는 거라고요. 무슨 알겠습니까? 진짜 선생님이 하라는데, 설마 선생님이 그죠? 자, 올해는 한번 이렇게 한번 가르쳐 볼까? 이러니까 애들이 성적이 잘 안 나오네. 대학을 다 떨어졌네. 이거 아니. 내가 너희들 상대로 지금 신지 뭐 마라톤 시험하겠니? 절대 생체 실험 하는 거 아니야. 선생님 20년 동안 내가 쌓인 노하우 그런 거 말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만 하십시오. 정원아. 자, 마지막입니다. 순열에서 마지막이에요.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하는 건데요. 뭘 말하는 거냐면, 봐봐. A, B, B, C를 자, A, B, B, C 6개의 문자를 갖다가 일렬로 배열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봐. 얘를 배열하는 데 있어서 자, 어떻게 했냐면 뭐 A, B, B, A, C 또 A, B, B, A, C 또 A, B, B, A, C 자, 뭘 말하냐면 어떤 공이나 당구공이라고 생각해. 어떤 공을 갖다가 있는데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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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 노란색, 파란색 뭐 이렇게 있어. 그러면 딱 보면 똑같아. 원래 똑같은 색인데 1은 누가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요 앞에 있는 빨간색 A공에다가 1이라고 하는 스티커, 2라고 하는 스티커, 1, 2, 3 이렇게 스티커 싹싹 붙여놨어. 그래서 배열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1이고요. 얘가 1이고, 2고, 2고, 뭐 3이고, 2고. 그다음 얘가 2고, 1이고, 3이고, 3이고, 1이고, 2고, 1, 2, 2, 1 이렇게 됐어. 그러면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상태에서는 같은 A, B, B, A, A 이렇게 배열됐지만은 같은 모양이 다른 모양이야. 다 다른 모양이죠.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상태에서는. 근데 원래는 뭐야? 스티커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래서 없단 말. 원래 이게 없었다고요. 그래서 그렇다는 소리는 스티커가 부착된 상태에서는 앞에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해서 뭐 다 다른 모양처럼 보이지만은 떼면 뭡니까? 결국엔 다 같은 모양이라는 소리죠. 다시 말해서 얘네들은 이렇게 배열된 얘네들 전부 다 뭡니까? 다 같은 모양이라고요. 같은 모양. 즉 똑같은 걸 계속 세주면 안 된다는 소리잖아. 아까 뭐였어? 원순열 4팩. 근데 4로 나눴어. 그게 뭡니까? 4가지의 같은 유형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얘는 AA 2개하고 BB, AA 3개하고 BB 2개하고 얘네가 배열돼서 같은 모양 나오는 게 몇 개 있다는 소리입니까? 얘네끼리 배열되는 케이스 3팩토리얼, 얘네끼리 배열되는 케이스 2팩토리얼가 같은 모양끼리 나오는 거잖아. 그럼 아까 원순열 때도 같은 모양 할 때 어떻게 했어? 그거 나눠줬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얘가 n 팩토리를 갖다가 p 팩, q 팩으로 나누는 게 바로 뭐냐면 얘 같은 케이스가 배열되는 케이스가 뭐야? 6개를 배열할 때 6팩토리인데 그 6팩토리 안에는 A, B, B, A, A인데 스티커가 붙여져서 마치 흡사 다른 모양처럼 보이는 얘네들까지 다 포함된 거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6팩토리 배열되는 거 안에서 야
A 너희들끼리 배열되는 거하고 B 너희들끼리 배열되는 것은 같은 모양이잖아. 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무슨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뭐 되는 거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것이 있을 때 배열되는 경우의 수는 뭐다? 전체 낱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에다가 같은 것끼리 배열되는 경우의 수로 나눠줘야지 한 번씩만 카운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A가 3개가 배열되는 게 6개 있죠. 3팩토리. B가 배열되는 건 2가지가 있잖아. 그거는 여기서 1, 2나 2, 1이나 같은 모양이라고요. 그죠? 얘는 한 번만 세면 된다고, 한 번만. 자, 문제, 마지막 문제 하나만. 자, 뭐냐면 이렇게 있습니다. 자, 0, 1, 1, 1, 2, 3이라고 하는, 자, 요렇게 카드가 6장 있어요. 이 6장의 카드로 만들 수 있는 6장의 정수의 개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경우 나눠요. 자, 경우 나누는데, 앞에 선생님이 그랬죠. 경우 나눈다. 그거에 한 스텝 더 올라가면 뭘 잡고? 기준을 잡고 경우를 나누라고 했어요. 기준을. 그러면 얘 같은 케이스도 기준이 뭐냐면, 가장 많이 있는 것. 개수가 가장 많은 겁니다. 만약에 나중에 이런 문제도 있어요. 111, 22 이렇게 됐다. 얘처럼 111, 2 그럼 누굴 기준 삼는가? 또 1을 기준 삼는 겁니다. 2가 2개 있더라도. 근데 2가 만약 4개 있어. 그럼 2를 기준 삼는 겁니다. 가장 많은 걸 기준 삼아야 돼요. 그래야 경우수가 가장 적게 나옵니다. 그럼 얘 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문제 푼다? 이렇게 문제 푸는 거죠. 6자리야? 그러면 앞에 1이 오는 경우, 2가 오는 경우, 3이 오는 경우. 얘는 뭐 원래 가장 많은 걸 기준 잡긴 하는데 얘는 단순한 문제라서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1이 오는 경우, 2가 오는 경우, 3이 오는 경우. 뭡니까? 0은 오면 안 되겠죠. 그럼 6자리가 되지 않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나머지 거 보면 1 하나 썼어요? 그럼 0, 1, 1, 2, 3. 2 하나 썼어요? 그럼 0, 1, 1, 1, 3. 3 하나 썼어요? 0, 1, 1, 1,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잘 봐봐. 1이 왔을 때 얘 배열되는 경우에 얘는 1, 한 가지야. 1, 너 여기 와, 한 가지야. 그럼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배열되는데 그 중에 같은 게 몇 개 있죠? 2개 있죠. 얘도 5가지가 배열되는데 그 중에 같은 게 몇 개 있죠? 3개 있죠. 5가지가 배열되는데 또 그 중에 같은 게 몇 개 있죠? 3개 있죠.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얘가 배열되는 경우수가 요거라고요. 그리고 뭐 하는 거야? 경우 나눴다. 뭐 한다? 냈다. 더한다. 그죠?